안녕하세요. 바브라 목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잊지 않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분양시장이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죠. 나름 선방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대부분 분양 성적이 아슬아슬한 모습을 전형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픈을 했던 곳들, 일타 브랜드 간판을 단 곳들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에서 분양을 마친 롯데캐슬 위너스폴에 1순위 미달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죠. 오산이 반도체 호재라는 동탄의 기운을 제대로 받는다 했지만 이내 역시 경기권은 입지가 애매해버리면 이렇게 1타 브랜드 롯데캐슬 같이 짱짱한 브랜드가 붙어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구평이 5억 중반 정도 돼서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고요. 주변 인프라에 비해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가격이긴 하죠. 그래서 소형 평수에서만 거의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보이고 30평대로 갈수록 거의 모든 평형이 미달 수위에서 아등바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무순위로 돌릴 것이 예상이 되겠고요. 아무튼 지금 경기권 분양이 상당히 심각한데 뭐냐 하면 지금 경기권 집값도 꿈틀거린다 하지만 일부 특정 거래에서만 이런 모습이 보일 뿐 대부분의 매매가는 올라오질 못하고 있죠. 당연히 신축이 영향을 받는 건 직림 연결된 건설 경기 여파로 인한 매매 시장의 위축과 함께 동반 하락세로 가는 건데 앞으로 경기권 분양은 분상제 단지 아니고는 개피를 볼 수 있는 가능성 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분양한 곳이고 일단 역세권 소형 단지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바로 보라매역 프리센트. 예전에 이 정도 소규모의 초역세권이면 거의 방화범 수준의 경쟁률에 불을 질러놓는 수치가 나오긴 했는데 서울에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면 지금 분양시장이 난파되고 있는 상황에선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평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분양가 면에서 소형 평수에도 불구하고 4.3제곱이 거의 7억에 육박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입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역시 서울은 고분양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냥 완전히 용접이 되어버린 상태죠.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는 자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 자릿수로 나온 경쟁률은 최종 계약률까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 분양가 애매하고 규모가 적으면 그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도 여기에 10대 1이 붙었다는 것도 이 고금리 시대에 놀랍기는 한 대목이네요. 그리고 인천에서 분양한 리아츠 더 인천 역시 325세대 모집에 87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9평이 5억대였는데 지금 인천 분위기 서구 검단 쪽만 분양 완판을 찍는 대신 나머지는 거의 나오는 족족 미역국을 먹고 있죠. 앞으로 인천 쪽은 주택 경기가 거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속에 허우적거릴 가능성 높습니다. 아무리 인천 쪽 온기를 불어넣으려 해도 상당 기간 어려움이 예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화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화순 2차 여기도 53세대 모집에 7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쳤죠. 1타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선전하리라 예상을 했지만 역시 주변 인프라가 상당 부분 부족한 입지가 핸디캡이 됐네요. 의외로 선전한 두 곳이 있는데 순천 그랜드파크자이 일단 여기도 1타 브랜드가 붙었었는데 일명 공원 아파트 순천 만국 가정원이 들어서는 녹지가 조성이 돼서 수요가 붙은 걸로 보이고요. 근데 분양가가 9평이 6억 중반이라 만만치 않은 분양가였는데도 18대 1을 찍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대형 평수는 상당히 부진했다 볼 수 있고 이거 지방에서 7억이 넘어가 버리면 답이 없는데 아무리 신축이라 해도 지금 서서히 좁혀지는 가격대가 서울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서울마저 버티다 붕괴가 되어버리면 정말 지방은 지금도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냥 노답이 되어버릴 가능성 많죠. 아무튼 실수요가 많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한계선까지 밀어붙인 가격대에만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평 경쟁률로만 볼 수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선방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청주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 확실히 최근에 청주가 분양에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중심가에서 1타 브랜드가 세팅이 되는 양상으로 가는 공급이 나와서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듯이 보이는데 그래서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죠. 9평이 6억 5천 수준 상당히 압박감이 심한 편입니다. 중소도시 청주에서 이 정도 분양가라는 것도 그만큼 청주 자체가 부동산 거품이 상당 부분 산업 배후와 물려서 계속 덩치를 키워온 상황이고 산업 배후에 물린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중심가에서 분양한 청주 센트럴 2차는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라는 것, 그리고 11억 하는 펜트하우스가 100대 1을 찍었다는 것도 물론 뭐 한 세대, 두 세대이긴 하지만 뭐 서프라이즈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주도 이후에 집값 후폭풍이 충분히 예상이 되겠고요. 한때 뭐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다가 쭉 빠지는 분위기로 갔던 곳인데 가경동 쪽이 중심가이기는 합니다. 고속터미널 가깝고 앞으로 뭐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물고 들어간 동선이 겪게 될 혼선, 특히 지방 쪽은 유의해서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이게 지금 분양시장 아주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고 있는데 분양 성적이 선방이었다는 것들도 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극히 일부분만 빼놓고 반쪽짜리 분양 완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서울 제외하고 수도권 경기권 지방은 거의 뭐 참사 수준의 분양 성적이 뭐 열의 아홉은 그대로 결과지표만 들여다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요가 우회로를 찾아서 특히 서울 집값이 도저히 뭐 감당이 불감당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니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서울에서 4,710명 정도가 순유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뭐 신축으로 이동하자 해도 분양가가 거의 서울 따라잡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도 지금 경기권 아파트 상황이죠. 그러니 신축을 덥석 물어버린다 해도 향후 경기권 아파트가 다시 살아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자칫 고점에서 그대로 물려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서 선택지 정하셔야 되겠고요. 무작정 신축 선호라서 가격 안하무인 곳들 뭐 그대로 받았다간 고금리 감당할 방어력이 생기기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권은 매매 시장 타임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 꿈틀거린다 해서 같이 동반해서 가기에는 경기권은 기존 하락세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금리는 뭐 엊그제 블룸버그 전망에서도 중립금리가 영구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내놨는데요. 그만큼 한국 내에서 자뻑, 바로 하반기부터 금리는 내려갈 거라는 자기주문 혹은 암시가 시장에 너무 강하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무조건 한국 시장은 심리입니다, 심리. 그게 상대를 후킹할 수 있는 낚으려는 공격 심리와 스스로를 자기 기만의 가두리 속에 가두려는 방어 심리.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 곧 현실이 되어버리는 리플리 증후군적인 분위기 상당히 강하죠. 이유는 바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물려서도 안 되지만 더 문제는 이전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거 그냥 거의 덕과 같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스스로를 더욱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생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서 지금같이 자산 시장이 세계적으로 조종이 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뜨는 상황에서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는 정말 뭔가에 홀린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가 믿는 대로 현실이 될 거라는 리플리적 증후군적인 모습이 위태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금리에 대한 경고를 해도 우리는 별천지, 딴 세상, 안드로메다가 되는 거죠. 지금 미 연준에서 매파 인사들이 연일 계속해서 강경 발언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공개 행사에서 공식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인플레가 다시 지표적으로 반등하면 그대로 금리를 인상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걸 어째? 절대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이게 거의 연준의 기본 가닥이라 볼 수 있는 금리 방향일 거고요. 인플레 반등하면 바로 금리 인상으로 궤적을 옮기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무슨 수로 대출 땡겨서 5억, 6억, 그것도 서울 중하급지 9억 이하 아파트를 산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대출이 실행이 된 이후부터 시작될 매달 돌아오는 원금이자 청구서는 상당 부분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 부담을 그 순간부터 지게 되는 건데 정말 뭐 심각하게 고려하고 마지막까지 계산기 두드려서 대차 대조표 확실하게 만들어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얘기죠. 근데 시장에선 금통위가 9월과 11월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금투협에서 뭐 하반기 금리 시장을 상당히 유연하게 보고 있는 건데 PF 우려가 지속이 되지만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은 거의 1년 전부터 본 뭐 어찌 보면 그냥 의뢰의 때가 되면 나오는 아무런 느낌적 느낌을 받지 못하는 시장 관계자들이 발표를 통해서 쏟아내는 말들인데 실질적으로 뭐 한국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움직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죠. 왜냐? 다른 거 다 뒤로 물려도 지금 환율 불안 요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오늘도 장을 1390원에 스타트를 끄는 건데 이게 자체적인 변동 요소로 인해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서라운드 포위된 분위기가 물씬 풍기기 때문이죠.
어제 엔화가 159엔을 찍을 정도로 일본이 극도의 위기의 환율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G7 국가들에게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한 개입을 할까 말까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엔저 현상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죠. 이거 그대로 환율이 영향을 받아서 1390원을 찍었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가 이 정도고 위안화 역시도 상당히 약세 현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환율은 더 나아질 자체 방어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가 부분에선 상당 부분 공격적인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은이 어제 발표한 완화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닥 크게 와닿지 않는 건 현물에서 이렇게 악재가 두 겹, 세 겹을 랩핑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걸 풀어헤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분위기 상당 부분 고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리는 해결이 안 되는 난제가 될 거고 가장 고난이도의 킬링 문제에 버금가는 한국의 부채 문제를 직격하는 내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최근에 불거진 세금 문제,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인데 일단 대표적인 보유세,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겠다라는 것, 아예 이중과세를 없애겠다라는 취지라 볼 수 있죠. 지금 거의 부동산 시장에서 돈 있는 사람들,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걸 당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붙잡아두기 위해서 일단 보유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취득세, 양도세까지 조정을 해준다는 건데 기존 2주택자, 3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추가세율 폐지까지 동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부분도 아예 획기적인 방향에서 같이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약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보유세 약화, 거래세는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건데 너무 다주택자에게 편중된 세제 개편일 수도 있고요. 결국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꿈틀거릴 수 있게 하는 세제에 대한 규제 해제라 볼 수가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개편도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대신 이렇게 세수가 줄어버린 것, 소득세와 부가세에서 만회를 하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죠. 결국엔 가장 체감도가 낮은 종부세, 어찌 보면 집을 많이 킵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가고 이런 부족한 세수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소득세와 부가세에서 세수를 만회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세제 개편도 너무 다주택자에게 편중된 공급량 증가와 거래량 증가를 위한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복선이 깔린 건데 한번 자세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기획재정부가 현명한 선택지를 잘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건설 경기, 분양 경기가 악화 한류를 겪고 있고 지금 대외 변수가 핀포인트 환율 쪽으로 몰리고 있어서 물가 불안정을 겪어야 할 시기는 더욱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 더욱더 굳어질 수 있고요. 게다가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을 유연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이 제도 개편도 실질적으로 체감도가 높은 부분의 세수를 늘려버리게 되면 이거 세제 개편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냥 다주택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형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보유세는 강화, 거래세는 좀 라이트하게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는 쪽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